예, 안녕하세요. 아까 전에 제가 시장 체크를 잠깐 드렸는데, 부족한 설명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더 녹화를 합니다. 일단 제가 보고 있는 시나리오는 두 개예요. 근데 그 두 개의 시나리오가 점진적으로 나아지거나, 근데 그 나아진다는 게 원래 이전에 코로나 발생 이전만큼 바로 좋아진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점진적으로 지수나 이런 것들이 박스권을 그려간다는 거. 그러니까 하락이 더 이상 하지 않고 멈춘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세계적인 대공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뱅크럽을 제가 아까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스나 베네수엘라 사태처럼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은행들이 보장하는 그게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예금자 보호법이. 그렇다 보면은 5천만 원 넘게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돈을 뺄 겁니다. 네, 돈을 빼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내수도 좀 안 좋아지고, 거기다가 수출 국가인 우리나라가 수출길도 막히게 되면서 경제적인 패닉 상태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패닉이 지금 유가가 급락을 하면서 좀 더 재점화되고 있어요. 푸틴 러시아 왜 이렇게 자존심이 세? 너무 세요, 지금 자존심이. 그렇다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오펙 그리고 이런 쪽에서 감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계속 있는 대로 증가를 하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야, 그러면은 엄청 좋은 거 아니냐? 왜 좋냐? 왜 좋냐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그렇다면 기름값 싸지잖아. 야, 이거 가게 경제에 기름 덜 넣어서 좋겠다. 안 됩니다. 예,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미국 경제가 많이 흔들려요. 셰일가스나 이런 것도 그렇기 때문에. 근데 미국이 흔들리면 글로벌 경제가 다 흔들리는 거예요. 내수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저번에 제가 특집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 내수가 왜 안 되냐면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 인구가 적습니다. 생산되는 거를 국가가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그렇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시나리오 두 개를 설명을 드릴 텐데, 첫 번째 시나리오 먼저 말씀드릴게요.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코스닥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개인분들이 코스닥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일단 여기 480선이 이전 저점인데, 제 생각에는 한 480까지는 아니고 한 조금 더 밑으로 써서 한 440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지수가 440에서 반등 나와서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면은 차라리 얘는 오케이.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뭐냐면, 한국 시장이 코로나가 종식되는 경우에 조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외국인이 다시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한국 시장 코로나는 예상치로는 5월 달이면 종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1인 검사 시스템? 이거는 5분 안 걸린다며. 드라이브 스루보다 더 빠르대요. 그냥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입 벌리면은 입에서 그거 채취해가지고 바로 5분 안에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거 가서 5분 동안에 검사를 받고 이후에 이제 검사 결과를 통보받는 거죠. 예, 그런 방식도 지금 도입이 이제 됐어요. 드라이브 스루가 들어갈 수 없는 곳. 근데 이거 5분이잖아요. 오히려 드라이브 스루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좋은.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찌됐든 빠르게 종식이 선언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근데 확진자는 그래도 늘어나긴 하겠죠. 왜냐면 이게 바이러스가 결국 감기거든요. 감기는 우리 항상 걸리잖아요. 1년 내내 걸릴 수 있죠. 예, 그래서 근데 무뎌지는 거죠. 전부 다. 자기가 알아서 격리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종식이 선언이 되면, 그러면은 이렇게 조금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게 되다가 조금씩 점진적으로 다른 나라들도 하나씩 종식이 선언이 되면서 경제가 다시 회복되는 요 시나리오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이걸로 가야 돼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몇 개 기업 부도날 거예요. 예, 그리고 예를 들면 스웨덴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포기했다며. 우리 못하겠다 이랬대요. 왜 그러는 거야 대체. 예, 그랬대요. 그런 거 생각하면 국가들이 하나씩 얼추 그래도 되지 않을까? 중국이 진짜 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중국이 지금 거의 종식 돼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디폴트입니다. 예, 디폴트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일단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죠. 뭐 수출도 안 되고 뭐 수입도 힘들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어서 여기서 어디까지 더 기존의 2010년도 코스닥 기준으로 2010년도 2008년도에 리먼 사태 때처럼 여기 200대까지 무너지는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는 되면 안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한강에 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아마 은행도 망하고 여러분들 정기예금이나 예적금이 더 망할 겁니다. 더 그거 몇 개 못 찾을 거예요. 왜냐면 은행도 그 예금자보호법 이상은 뭐 해줄 수가 없을 테니까요. 예, 그래서 이 사태가 되면 정말 힘들겠죠.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우량주에 넣어둔 사람들은 단기적으로는 하락이나 이런 것들 피할 수 없겠지만 그럴 때는 그냥 1년, 2년 생각하고 묻어주고 그냥 그냥 안 보고 일상생활 하면서 버티는 겁니다. 예,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때 팔아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사실 의미 있는 구간은 제가 보기엔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관리 드리는 분들도 약수익권이나 수익권 또는 본전 정도인 종목들은 정리를 했고 나머지 종목들은 회사에 문제가 없는 종목들 그대로 지금 보유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지금 자르는 거는 진짜 조금 그래요. 못해도 저는 수요일까지는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수요일이냐면 이런 좀 유가 그리고 국가들이 계속 지금 대응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 10종목이 하락하면요. 10종목 중에 그래도 몇 개 종목은 뜹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바이오니아는 오늘 상한가를 가졌죠. 예, 그 이렇게 뜰 때 나오면 돼요. 뜰 때. 그리고 뜨기 전까지는 일단은 최대한 뭐 버티고 현금 확보를 하면서 대응하는 거. 예, 어쨌든 뱅크럽이 일어나게 되면요. 일단 기업도 망할 겁니다. 기업이 먼저 무너지고 예, 증권시장 다 무너지고 이렇게 되는 예, 이때는 사실 대응이 아니라 진짜 버티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이거 들어갈 가능성이 없지 않나요? 말씀 주실 수 있는데 사실 코로나 문제도 있지만 유가 문제도 거의 뭐 절반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뭐 왜 그러냐면 코로나는 감기잖아요. 치사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 오히려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게 이거 되게 슬픈 이야기인데 나이 많으신 연금을 받아먹고 있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코로나 걸리면 면역 체계가 약하기 때문에 죽는다 그러잖아요. 인구가 지금 너무 고령화 사회라서 문제가 되는데 오히려 이번 코로나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참 그 인간적으로는 안 된 이야기지만 사실 이게 그 이론이 있어요. 무슨 이론인지는 제가 뭐 검색해 보지는 않았는데 뭐냐면 지구가 인간이 여러분들 그 매너스 메이크스 그거 있죠. 뭐였더라? 매너스 메이크 뭐였죠? 맨이었죠. 그 거기 영화에 보면요 나오잖아요.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거기서 보면요 인류를 숫자를 줄여야 된다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거는 소설이나 몇몇 과학자들이 이론을 냈습니다. 그 뭐 예를 들면 쥐들을 되게 좁은 공간에 밀집해서 넣어놓으면 서로 죽이고 뭐 이렇게 하는 정신적으로 인세인 뭐 미쳐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대요. 그 실제로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 사람들의 짜증 지수나 자살률이나 이런 게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래서 인류의 그런 인구를 그 설국열차도 그 인류의 숫자를 인위적으로 조절하죠. 예, 그것처럼 그런 좀 이론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게 보는 그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예, 도의적으로 아니죠. 근데 어찌됐든 그래서 국가가 막 뱅크럽까지 될 확률은 제가 보기에 지금은 아직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있기는 한데요. 그 첫 번째에 비중을 두는 것은 사실은 일단 지수가 하락을 멈춰야 됩니다. 근데 아직 하락을 멈추지 않았다고 좀 판단하고 있어요. 기술적 반등이 나오긴 했거든요. 오늘 여기서 시작했을 때 보면요. 자, 분봉 보면 이게 오늘 장 시작했을 때가 요때인가요? 요때 월요일장 요때네요. 요때예요. 보면은
이렇게 쭉 올라줬거든요. 그래서 나는 야 이거 반등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아침 9시 이렇게 하락으로 시작을 했다가 갑자기 상승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쭉쭉쭉쭉쭉 올라줬단 말이죠. 540까지. 아 그래서 40포인트나 회복을 했구나 했는데 막판에 밀렸죠. 막판에 이거 3분봉이거든요. 5분봉으로 보면 막판에 밀린 겁니다. 이 막판에 거래량 누가 받긴 받았어. 근데 막판에 밀렸다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는 조금 더 낮은 가격에 받으려는 심리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매도한 사람들도 보면은 누가 매도를 했냐, 외국인이 오늘 외국인 좀 들었네. 기관이 코스닥은 참 약간 다릅니다 여러분. 코스닥은 외국인이 오히려 조금 사고 있는데 이게 진단키트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우리나라 진단키트가 지금 뭐 굉장히 그거 하니까요. 연기금은 이틀 연속 들어와 줬고요. 코스피 보면요 외국인 기관 다 빠졌어요. 연기금 샀죠. 연기금이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아마 실시간으로 제가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이게 그냥 뭐 제가 지금 야 이게 맞다 저기 맞다 이거 무조건 반등이 여기서 나옵니다. 저는 이렇게 말 못 드립니다. 다만 양쪽 다 시나리오 양쪽 다 가능성을 두고 지금부터는 실시간으로 보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서.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비중을 조절하는 거예요. 내가 현금 확보를 좀 해놓은 사람들은 오히려 낫고요. 현금이 없다고 해도 지금 종목에 다 물려있다고 해도 해당 종목이 올라가는 시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는 지수가 무조건 회복된다고 다 올라오는 건 아니고요. 지수가 어느 정도 회복세가 보이면 그때 내서 테마를 타고 올라가는 게 더 빠르거든요. 그러면은 상한가 두 방 가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문제가 없는 기업들만. 아시겠죠? 자 일단 제가 시나리오 두 개를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뼈 아픈 건 어쩔 수 없네요. 우리 회원님들 잘 되실 거예요. 너무 걱정 마시고요. 제가 뭐 특이사항 있으면 이런 식으로 또 분석해서 올려드릴게요. 내일도 좋은 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잘 되실 겁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나 너무 걱정된다 또는 내가 아는 정보가 있는데 이게 맞는지 좀 봐달라 하시는 분들은 개인톡 주세요. 아니면 댓글 달아주세요. 여기 유튜브 설명해 보시면 여기 이제 뭐 톡 주소 톡 아이디 있어요. 아니면 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보고 답변 드릴게요. 지금 종목 의뢰해 주신 분들은 내일 제가 분석을 드릴 겁니다. 오늘은 제가 생각한 기술적 반등이 오전에만 잠깐 나오고 결국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중요하다고 판단돼서 시장 분석을 진행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